안녕하세요. 뻔뻔한먹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용오름 오르듯이 확실한 여의주를 딱 물고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지표는 지표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 분위기, 그리고 현장 거래가, 그리고 계약서가 얼만큼 소화가 되느냐, 그 여부가 앞으로 장기적 상승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거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중개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업황이 썩 나아질 정도의 어떤 서울 상승세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 0.36%, 거의 스페이스 X 추진력을 팍 키고 위로 치솟아서 지구 궤도를 떠날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메뚜기도 한철이다. 결국 지금 6월 말로 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 지나서 7월 1일 초입에 접어들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딱 적용이 일단 돼봐. 분위기 확 꺾인다. 이게 그냥 엄청난 불장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단기적 조정세. 그러니까 규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수요가 몰린 건데 막차 수요 타자 이겁니다. 막차 10,000원일 때 얼마나 많아, 그죠? 사람으로 꽉꽉 그냥 밀어 넣어서 그냥 출발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수도권과 대부분 지방에서의 어떤 이 저공 비행 상태는 그래프 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이 0.26에서 0.36,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이 0.16, 0.19, 0.26, 0.36%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점조직 형태로 뭔가 고점의 신고가 최고가 형태의 이 거래들이 딱딱딱 점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살짝 올라갈 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방위적 상승세 흐름은 아니다. 분기점은 어디다? 7월 초다. 결국에 가서는 정책 금리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고, 또 시중은행도 이제 자기가 쌓아놓은 자본금 비례해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여력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 공급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이 불안 심리가 일시적으로 극도로 치달았다가 또 훅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창 말이 많은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 일대 엄청나게 들썩들썩거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매도 위의 시장 상당 부분 상승세를 치고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호가만 오른다. 호가 펌프질을 그냥 숨가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오른다 분위기를 더 띄우기 위해서 중개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내놓은 거 1억 더 올려주세요, 2억 더 올려주세요, 3억 더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짜장면 시켜 먹는 거야. 집값을 그런 식으로 짜장면집 배달시키는 것처럼 호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호가로 계산되는 지표들이 이 부동산원 지표들도 많거든요. 실거래가에서 따와가지고 이게 좀 몇 퍼센트 포인트로 맞물려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지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호가가 차지하는 파이의 실질적 공식 지표는 굉장히 이 호가의 오름세를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에 집값에 착시 현상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요즘 계약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매물이 없어, 일단. 왜냐면 거래될 만한 매물은 급매로 나와가지고 다 물어갔기 때문에, 현재 남은 매물은 저층이거나 전세 끼어 있거나 호가만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급한 심리에 내가 좀 집을 사야 되겠다고 부동산 문 딱 열고 상담해보면 이거 적당한 매물이 없네,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다고 싶으면 호가를 어마무시하게 2, 3억까지 올려버리니까. 그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이 심리에 내몰려 있지만 정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없는 상태라는 얘기. 이게 정확한 지금 서울 부동산의 현 주소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만 오판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서울 실거래가 현황만 보더라도,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실거래가가 훨씬 정확하잖아요. 강남구 5억 이상 떨어지는 곳 있어. 그죠? 강동구도 역시 제일 잘 나가고 불장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곳도 지금 4억, 5억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 양천구, 특히 양천구, 목동이 또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3억 5천. 확실히 뭐 떨어지는 파이는 조금씩 줄어가는 어떤 추세라고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긴 장세로 판단하자면 지금의 불장은 그냥 성냥팔이 소녀의 뭐다? 성냥극기다. 착 그러면 그냥 살짝 뭐 한 10초 정도 따뜻해지겠지. 근데 결국 쌩쌩 부는 찬바람에서 꺼지고 말잖아. 결국 성냥팔이 소녀의 그런 성냥불 장세와 같은 비슷한 이 구도로 가고 있다. 수도권도 지금 뭐 덩달아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분당구가 0.60, 과천시가 0.48. 뭐 거의 뭐 쌍두마차처럼 지금 달리고 있는 건데 역시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인천 서구 쪽은 뭐 검단 쪽이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6월 28일 날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여기 오름세는 있겠지만 워낙 송도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경기 쪽은 이 분당이 오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어요. 5억 이상 하락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양 같은 곳들도 지금 3억 7천 정도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호가를 지금 올리고 있다. 그죠? 집주인들이 이 분위기에 묻어서 새 정부로 바뀌니까 지금 자본시장이 확 살아나잖아. 3천 코스피 뚫어버리고 이제 4천 가느냐 5천 가느냐 그런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체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자산시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콧깨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부동산 시장이 이제나 저제나 간보기 장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호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딱 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작업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만 보더라도 뭐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확실히 뭐 오름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호가가 차지하는 파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값을 올리려는 어떤 이 펌프질 뭐 지표를 뭐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천구가 꼽살이 살짝 끼면서 지금 뭐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로 보이고요. 강남, 서초, 송파, 뭐 강동 토제 재조정되면서 굉장히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의 흐름 자체가 꽉 막혀 있던 게 혈이 딱 뚫리듯이 뚫릴 것이라는 기대감. 결국 부동산의 심리인데 그 심리가 기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강남 상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준강남이라고 그러는 마용성, 양천구, 강동구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지금의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뭐 엄청난 불장된 서울처럼 지금 막 이렇게 뭐 뭔가 좀 과대 포장된 듯한 어떤 지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규제 예고가 만든 막차 수요다. 막차 타기 위해서 손흔들 열렬히 흔들어야지. 택시 하나 잡아 타기 위해서도 얼마나 그냥 길가에서 그냥 온몸을 그냥 난리 부르스를 떨어야지 예?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뭐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뭐 카카오택시를 뭐 불러도 되겠지만 급할 때 그렇다. 지금 굉장히 급한 마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냄비 근성이 있잖아.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뭔가를 해야 돼. 승부를 봐야 돼. 쇼부를 쳐야 돼. 안 그러면 직성이 안 풀려. 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도 고스란히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되면 이거 딱 꺾입니다. 거짓말같이 꺾일 거예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 정부의 공급 물량 뭐 발표되고 시중은행 뭐 200조 가량 뭐 실질적으로 현금 자산을 좀 쌓아야지 이제 대출도 쏴줄 수 있어. 이거 안 되면 이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냥 말라간다, 자금은. 결국에 가서는 집값은 왜곡된 어떤 상승장이 결국 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니. 이 여보 시리즈 등장하고 있잖아요. 진짜 큰일 났다. 뭐 때문에? 집값이 높아서? 아니, 7월부터 스트레스 높아질 일만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임팩트를 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확 줄어버리는데 아니 돈 앞에 장사 있냐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중은행은 자기 자산, 그러니까 얼마나 자본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쏴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져. 그래서 238조 원 정도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대출 창구에서조차 이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대출 감소액을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뭐 무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조금씩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은행은 뭐 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 자본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충당금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튼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20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20, 30대들은 지금 뭐 완전히 소몰이 하듯이 계속적으로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40, 50대는 그래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좀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있는데, 20, 30대들은 지금 일단은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죠? 뭐 인생 뭐 수중전, 공중전, 뭐 스타워즈까지 겪었던 뭐 40, 50대에 비하면 조금 이게 인생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불안감을 느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35,4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8.7%가 수도권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좀 잘 살피시라. 너무 그냥 몰리듯이 내가 소몰이 하듯이 내가 소가 될 수 없잖아. 사람인데, 존엄한 사람인데, 아니, 벼랑 끝까지 내가 몰렸다가 그냥 벼랑 끝에서 똑 떨어지면 어떡해. 그죠? 설거지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점까지 올라간 집값을 내가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니까. 7월 되면 보십시오. 정말 거짓말 같듯이 집값이 그냥 확 꺾여버리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회는 기회대로 노리시고 좀 이게 전체적인 판사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장기적 사이클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주식하듯이 부동산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마음이 또 급하게, 한국 코리아는 그냥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빼면 시체야. 이건 굉장히 좋은 어떤 이 삶에 있어서 드라이브가 될 수 있는 또 좋은 긍정적 작용을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일 당장 무순이 집집 서울에서 나오죠. 딱 하루 접수를 받게 됩니다. 두산 위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거주 요건은 서울특별시 거주자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6월 23일 내일 월요일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청약홈에서, LH 청약홈 아닙니다. 그냥 청약홈이야.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 6월 23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5구제곱 20평대 나오죠. 가격 얼마일까요? 6억 8천입니다. 은평구에서 나오는 아파트 요즘 20평대가 얼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이번에 11억, 12억 찍었거든.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오른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지금 분양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6억대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닙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싸다는 얘기지,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은평구에서 20평대 6억대면 비싸. 그죠? 이것도 한 뭐 4, 5억대로 좀, 서울이라도 은평구 정도면 4, 5억대면 지금 신축 아파트 다 좋잖아. 근데 워낙에 또 물가 상승, 원가 상승 이러다 보니까 지금 6억 8천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2025년 되면서 은평구에서 나오는 20평대 아파트가 12억 합니다. 12억. 내년 되면 15억 정도 뚫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분양가가 어마무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은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뭐 여기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54.26대 1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상당히 좀 경쟁률이 치열했던 편이었고, 지금 자체 시세로는 매물로 나와 있는 게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가니까 6억 정도면 충분히 뭐 시세 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안전장치를 할 수가 있고, DMC 센트럴 자이가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증산동에서 대장단지라는 그런 아이콘을 딱 붙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2억 5천, 6억 8천.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이 무순이 집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은 7억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를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격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단지 배치도 참하게 소규모 단지입니다. 미들급 단지이기 때문에 남동, 남서영, 남서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뭐 나름 잘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제곱 일단 평면도는 침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좀 평범한 그런 어떤 구성도를 가지고 있고, 뭐 20평대의 뭐 전형적인 어떤 이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전력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에 있습니다.
한 7분, 8분이면 충분히 닿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세전역에서 뭐 DMC 센트럴 이 역까지는 뭐 엄청나게 가깝죠. 한두 정거장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이기 때문에 마포 생활권, 그러니까 증산, 수색 증산 뉴타운 생활권은 뭐 그대로 직접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고, 마포 생활권이 또 딱 곁다리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한두 정거장만 뭐 이동하면 충분히 마포 상암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서울에 그래도 센트럴한 입지는 아니지만 뭐 신뉴타운, 수색증산 뉴타운과 그리고 마포, 상암 쪽 굉장히 많이 개발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이 인프라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이 장점도 있죠. 학군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단지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 숲새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이 서울에서 나오는 무순위 집중 6억대라면 그래도 한번 필터링을 거쳐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리더시티 4블럭 공공분양주택, 뭐 대전에서 분양한 이 아파트인데 공공분양이니까 당연히 343대 1, 그죠? 무순위 집집이야. 리더시티 5블럭 역시도 거의 200대 1, 300대 1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적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곳은 충분히 사람들이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597484가 뭐 2억대, 3억대였으니까 거저지 뭐, 그죠? 지방에서도 요새 뭐 84제곱은 8억대로 나오는데 2억, 3억 7천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화서역 프루지오 브리시엘 역시도 여기도 뭐 비교적 가격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4제곱이 7억 정도였으니까 여기 뭐 신축 뭐 나오면 거의 11억, 10억, 11억 정도 나오는데 7억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에서 이 고분양가 물고 나온 무순위 줍줍 단지들, 엘리프미아 뭐 당연히 두 자릿수 경쟁률 기록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무순위 줍줍도 빨주노초 파남보 확실하게 잘 색깔을 구분을 해서 가격적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7월 달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작년에 7채인가 무순위 줍줍으로 나왔죠. 올해도 7월 달에 나올 예정으로 보이고요. 작년에는 7가구가 이 특별 공급, 한 가구가 아마 일반 공급으로 풀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일반 공급 무순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809세대, 그래도 1000세대 가까운 그런 어떤 대단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입주는 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 9월에 마쳤고요. 단지 구성도를 보더라도 뭐 1000세대 규모답게 아주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84제곱이 7억대. 고덕강일에서 7억대. 보통 강남 상구, 4구에 포함된 아파트 값 30평대면 뭐 거의 14억, 15억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반값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도 공공택지위에 지어진 아파트였기 때문에 당신의 그 30평대 7억대 나왔다고 막 입이 노발대발 나와가지고 아니 무슨 공공택지지구에 지은 이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냐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신축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14억, 15억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2, 3년 전 나온 아파트 값이 이게 결국에 가서는 뭐 더블로 올라버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 강남 4구의 어떤 이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진 곳을 그냥 눈이 벌겋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체시만 매물로 나온 가격이 30평대가 14억이야. 2배가 올랐잖아. 그죠? 이게 무순위로 풀리게 되면 충분히 초기 분양가로 진입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잘 들여다보시고, 84제곱 평면 뭐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워형도 좀 약간 가미가 된 그런 어떤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강일역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죠? 그런데 지하철 또 연장선, 9호선이 또 연장이 되면서 확실하게 가까워지는 지하철역이 이 개통이 되겠고요. 일단 미사, 또 고덕강일, 강동, 뭐 상당히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어떤 입지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참 용이한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상당히 서울 집값이 혼조세를 하지만 분명한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7월 되면 또 뭔가 분기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집값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포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기입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과연 누가 얼마나 끝까지 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고점에 내가 설거지 안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노리시고 무수리 집 좀 노리시고 또 공공분양, 공공임대, 임대라 해서 터부시하면 안 돼요. 임대 사는 사람들이 요새는 승리자야, 능력자야. 그죠? 10년, 20년 저렴하게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가셔야 돼. 너무 집값이 올랐잖아. 하나, 둘, 징검다리 놓으시면서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